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분사분석법을 마무리하는 다요인 실험입니다. 오늘의 본공 주제입니다. 다요인 실험의 분사분석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요인 실험의 분사분석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요인 실험에 관한 최적화 추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1강의 첫 번째 주제는 다요인 실험의 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요인 실험이란 요인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요인 A, B는 모수로 일단 하고요. 별량을 C로 가정을 해서 분산 분석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에서는 별량 요인들은 전부 다 풀링을 하고 모수 요인만 남은 걸로 가정을 해서 수업을 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별량 요인은 사실 집배리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께 크기가 얼마냐 그 집배리 그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머지 그 별자리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표준화하는 것들에 의시해서 평균이 얼마로 바뀌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찾는 것이 사실 해석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해석대로 그 다음에 분석은 분석대로 정리해서 나갈까 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모든 출발은 구조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반복이 없는 3요인 실험이네요. 그러니까 모수요인 A, B, I, J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별량요인 C, 당연히 K가 옵니다. 순서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L, M, 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순서는 알파벳 순이니까 잊어먹을 게 없죠. A, B, C, D, L, M, N, I, J, K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갖다 붙은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 거지 특별한 규칙은 아니에요. 어쨌든 A, B, C고요. 반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그랬죠. 네, 반복이 없으면 교작용이 안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2요인은 나와요. 3요인에서 반복을 안 주면 2요인까지 나오고 3요인만 안 나옵니다. 그럼 4요인에서 반복 안 주면요. 당연히 3요인 교작용까지 나오죠. 5요인에서는 4요인까지 나오고요. 이런 형태가지 기본적으로 교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YIJK는 A, B, C니까 2요인 교작용 3가지는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A, B, A, C, B, C. 한번 써볼까요? 그럼 U는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 A, B, C 주요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A, B, I, J, A, C, I, K, B, C, J, K 반복을 안 줬으니까 3요인 교작용이 없어요. E, I, J, K. 그럼 3요인 교작용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오창에 교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반복 없는 2요인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작용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을 주지 않으면 최종 교작용은 무조건 오창에 교락됩니다. 그 증거는 반복을 줬을 때 최종 교작용의 자유도와 반복을 주지 않았을 때 오차의 자유도가 같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B, C, I, J, K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Y바 I 땡땡도 구할 수 있고요. 또 구할 수 있는 것은 Y바 땡 J 땡도 구할 수 있죠. 근데 얘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Y바 땡땡 K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별량이니까 저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얘나 얘인데 얘는 똑같은 거죠. 이 경우는 I 빼고 다 땡땡 발을 만들어라 이거죠. I 빼고 다 땡땡 발을 만들면 여기는 없죠. 여기는 B바가 돼요. B바는 죽죠. 왜냐하면 B는 모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B바는 날라갔어요. C는요. C바 안 죽네요. C바 욕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BIJ는 B가 바가 됩니다. A, B바, I, 땡. 근데 B는 모수죠. 이놈도 죽어요. 근데
이번에도 A, C 바. 계속 발음이 안 좋은데 이놈은 안 죽어요. 별량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B, C. B, C는 죽어요. 왜냐하면 B도 바고 C도 반데 얘가 모수 아니에요. 하나가 모수만 있으면은 어쨌든 0이니까 이건 죽죠. 그래서 B가 붙은 이 세 놈은 다 죽어요. 근데 B가 없는 나머지 놈들은 살죠. 당연히 끝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죽죠. 별량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바 IJ 땡 이건 돼요. 근데 I 땡 K 안 돼요. 그 다음에 땡 JK 안 돼요. 왜? K는 안 돼요. 별량이니까요. 자, 그러면 Y바 IJ 땡 이건 나오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면 C만 바가 붙겠네요. 근데 C는 바가 붙어도 안 죽어요. C 바. 여기는 그냥 A, B, I, J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는 또 어떻게 됐어요? 예, 이번에는 A, C 바, I 땡이 되죠. C는 안 죽으니까요. 그 다음에 B, C 바, J 땡이 되죠. 안 죽어요. 여기는요, 얘도 안 죽죠. E 바, I, J 땡. 무지하게 많이 살아남았죠. 복잡해진다는 거 알겠죠? 예, 그 다음에 Y 바바는요, 전부 다 유의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건 구하면 안 되겠죠? 다 죽고 나서 남는 건 뭐가 남겠어요? C 바 남을 거고, 이거 죽고, A 죽고, B 죽고, 싹 다 죽죠. C 바 플러스 E 바바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바가 붙으니까 다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반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복이 있으면 여기에 보면 끝에 P가 하나 더 붙어버렸어요. 반복이 있다 보니까 반복이 붙었죠. 이게 왜 P가 붙었냐고요? 그냥 IJK P 한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붙였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비해서 하면 반복을 주니까 최종 교호작용이 떠요. 3인호인 교호작용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와 다를 게 하나도 없고요. AI 플러스 BJ 플러스 CK 플러스 ABIJ 플러스 ACIK 플러스 BCJK에 ABCIJK가 나오고요. 그리고 EIJKP가 나오게 된다. 여기도 역시 P가 붙어요. 얘가 P가 붙으면 얘도 P가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바 I 땡땡땡땡 이렇게 붙었네요. 그러니까 C만 살고 나머지는 바가 다 붙으면 죽죠. A는 일단은 무조건 살아야 되죠. B바 없어지죠. C 안 죽어요. AB, B가 죽죠. AC 안 죽네요. A, C바 I 땡 이렇게 되겠죠. B 때문에 죽죠. B 있어요. 다 죽었어요. 나머지는 사망 바바 붙어가지고요. 얘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바 I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IJ네요. IJ니까 K만 바가 붙는데 C가 바가 붙으면 하나도 안 죽어요. 이거 그대로 다 사는 거네요. U 플러스 AI 플러스 BJ 플러스 C 바 플러스 이건 그대로 남죠. AB IJ 플러스 아이고 AC바 안 죽어요. 그 다음에 BC바 역전이 안 죽습니다. J땡 플러스 ABC바 불행하게도 안 죽어요. 그리고 E바 IJ 땡땡 이도 안 죽죠. 그 다음에 Y바 IJK 안 씁니다. 안 돼요. 왜 안 되죠? 얘가 있으면 안 돼요. K는 평균값이 아니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Y바바는요 다 죽고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U 남고요. A 죽고 B 죽고 C는 안 죽죠. 악착같이. 그 다음에 여기는 A, B가 하나씩은 껴있으니까 다 죽어버리고 끝에 것만 남는 거죠. C바 플러스 E 바바 끝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조식을 학습하였습니다. 구조식 어렵나요? 안 어렵죠? 이제는 구조식을 어떤 상태든 요인 배치법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곱합 한 방에 끝내기입니다. 먼저 반복 없는 3요인 실험이에요. 제곱합을 구한다 그러면 먼저 하늘이 두 점 나고 CT부터 구한다. T제곱 나누기 N. 그러면 T제곱 나누기 LMN이 되겠죠. 전체의 제곱합은요. IJK
안 죽었죠? 그러니까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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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jk의 제곱 마이너스 ct 이러면 되는 거죠. a의 제곱합은요 i 땡땡 시그마 i만 더하세요. 그러면 땡땡 mr 마이너스 ct가 됩니다. ab의 제곱합 ij가 되죠. 시그마 시그마 ij만 더하세요. tij 땡 제곱 나누기 땡 n 마이너스 ct. 여기는 당연히 mn이 되겠네요. c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호작용 a 곱하기 b의 제곱합. 예, 교호작용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ssab 마이너스 ssa 마이너스 ssb로 구합니다. 자, 그럼 교호작용 a 곱하기 c는 어떻게 구할까요? 당연히 ssac 마이너스 ssa 마이너스 ssc가 됩니다. 교호작용 b 곱하기 c는요. 아이고 참 잘했습니다. ssbc 마이너스 ssb 마이너스 ssc가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하나의 규칙으로 내용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5차의 제곱합은요. 눈물을 머금고 다 빼줘야 되죠. 아이고, 어떻게 뺄까요? SST에서 SSA를 빼고 SSB를 빼고 SSC를 빼고 SSA 곱하기 B를 빼고 SSA 곱하기 C를 빼고 SSB 곱하기 C를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아노바 테이블에서 계산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외우냐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아노바 테이블 여러분 보다 보면 이딴 거는 그냥 밥 먹듯이 이렇게 쭉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규칙으로만 계속 반복되는데 아무리 속도라도 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속도지만 30년 동안 이슬 했으니까 외워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실제로 저는 이거는 30년 전에도 이걸 했어요. 40년 전에도. 왜 했느냐? 규칙인데 조금 쳐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규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내용 저도 다 몰랐거든요. 그냥 하는 대로만 따라가니까 다 나오더라. 그때 처음엔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그게 계속 지나게 되면 서서히 내용도 알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반복이 있는 3요인 실험입니다. 물론 먼저 CT부터 계산했는데 CT가 어차피 T제곱 나누기 N이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안 쓴 거예요. 이번에 반복을 줬대요. R이란 반복을 줬네요.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만 더하시오. 이번에 땡땡땡 3개가 들어가잖아요. MNR. 그러니까 여기가 MNR로 나누고요. 여기 제곱 때리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뭘 빼요? CT를 빼죠. AB는요. 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IJ 땡땡. 그러니까 시그마 시그마 IJ 땡땡의 제곱 나누기 땡땡 NR 마이너스 CT. ABC의 제곱합 아까는 못 구했는데 이제 구하죠.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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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JK의 땡 제곱 나누기 땡 R 마이너스 CT. 교호작용 A 곱하기 B의 제곱합은 뭐 이건 아까 한 거랑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SSAB에서 SSA와 SSB를 빼면 돼요. 교호작용 ABC의 제곱합은요. 눈물나게 구해야 되죠. 이거는 SSABC에서 다 빼줘야 돼요. SSA, SSB, SSC, SSAB, SSAC, SSBC 이렇게 깡그리 빼주면 기본적으로 SSABC가 돼요. 뭐하고 같느냐? 반복이 없을 때 SSE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는 SST에서 뺐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5차의 제곱합은요. 대신 되게 쉬워집니다. SST 마이너스 SSABC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주면 최종 급간 변동 제곱합이죠. 그러니까 최종 제곱합을 전체 제곱합에서 빼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LMNR-1에서 LMN-1을 뺀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급간의 개수를 빼주면 오차의 개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체 자유도예요. 전체 자유도는 볼 것도 없이 그냥 N-1이에요. 반복이 없으면 LMN-1. 반복이 있으면 LMNR-1. 그냥 N-1이죠. 5차의 자유도입니다. 반복이 없으면 최종 교호자유인과 같아요. 그래서 반복이 없으면 A 곱하기 B 곱하기 C와 같죠. 반복 없는 2요인에서는 이거랑 같고요. 반복 없는 3요인에서는 이렇게 되죠. 반복 없는 4요인은요. 그럼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가 되죠. 뭐. 얘들은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얘기가 되죠. 반복이 있는 경우에는요, 총 자유도에서 극간 변동의 자유도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3개니까 3개에서 반복이 있으면 A, B, C를 빼고요. 2개에서 반복이 있으면 A, B를 빼면 되고요. 4개면요, A, B, C, D를 빼주면 되죠. 여기서는 지금 자유도 T 마이너스 자유도 A, B, C인데 자유도 T가 뭐냐? LMNR-1이에요. 자유도 A, B, C는 뭐냐? LMN. 이거 3개 더한 거 아니겠어요? 3개. 시그마 3개. 얘는 시그마 4개. LMNR. LMN. 죽고 묶으면 LMN 가로 R-1이 되죠. 그래서 반복이 있으면 앞에 쭉 수준을 곱하고 반복수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돼요. 반복 있는 1요인 실험, 1요인은 반복 있는 경우밖에 없죠. LR-1. 반복 있는 2요인 LMR-1. 반복 있는 3요인 LMNR-1. 반복 있는 4요인 LMPR-1.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인의 자유도 시리즈입니다. A의 자유도. 자유도 A, L-1. 자유도 B, M-1. 자유도 C, M-1. 그냥 수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요인 AB의 자유도는요, 당연히 AB, LM-1. 자유도 AC는요, LN-1. 자유도 BC는요, MN-1. 무조건 하겠죠. 그 다음에 요인 ABC 자유도는요, 당연히 자유도 ABC니까 LMN-1, LMN-1, LM-1, L-1. 자, 쉽게 외우겠죠? 이번엔 교작용의 자유도예요. AB의 교작용의 자유도는 자유도 A 곱하기 자유도 B. 그러니까 L-1, M-1. 자유도 A 곱하기 C는요, L-1, M-.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유도 A 곱하기 B 곱하기 C는요, 그러면 이거는 L-1, M-1, M-1이 됩니다. 결국 이거는 뭔 얘기냐면 자유도 A 곱하기 자유도 B 곱하기 자유도 C예요. 그러니까 100요인 교작용을 하더라도 전부 곱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 이거보다 쉬운 건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규칙에 대해서 명확해졌죠. 제11강의 두 번째 주제는 다요인 실험의 분사 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대평균 제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대평균 제곱은 모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모수 모형의 경우에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 없는 2요인 이하에서는 똑같은 조건이 되는데요. 즉, 뭐 1요인 실험이나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모수 모형 실험은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2 제곱 플러스 땡땡 지 거예요. 뭐 교작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법칙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수 모형이라면 모수 요인의 기대제곱은 A의 기대제곱이잖아요. 시그마 2 제곱 플러스 I 땡땡 MN 뭐가 되든 간에 시그마 제곱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빼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R까지. R이 없으면 안 들어가고 없으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와 B의 제곱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역시 저는 모수 모형인 경우인데 IJ의 땡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그마 2 제곱 플러스 IJ 땡땡이니까 N 어쩌고 저쩌고 R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시그마 A 곱하기 B의 제곱이에요. NR이 되든 뭐가 되든 뭐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만 AB 빼고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차의 대곱은요. 당연히 시그마 2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처럼 혼합 모형이란 말이에요. 혼합인데 A, B는 모수고 C가 별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오차의 제곱은 그냥 그대로 같아요. 근데 모수들은 별량 낀 놈이 있어요. 예를 들면 A의 별량 낀 놈은 AC가 돼요. 그러니까 A가 C를 낀 거죠. AB의 별량은 뭐가 되나요? AB의 C 낀 놈이 되죠. 먼저 얘들의 그 기대평균 제곱을 구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갖다가 얘들을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A 곱하기 B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거부터 기대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죠. 시그마 E 제곱 플러스 반복수 R 시그마 A 곱하기 B 곱하기 C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 B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반복이 있는 경우밖에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반복이 없으면 얘가 없으니까요. 이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겠죠. 그럼 이거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복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이 들어가겠죠. 반복이 있는 경우, R이 있는 경우만 성립되는 얘기죠. 자, 얘는요, 반복이 있던 없건 나오겠죠. A를 구하려면 먼저 AC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E 제곱 AC니까 반복이 없다면 I 땡 J니까 M만 들어가겠죠. 반복이 있으면 R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얘가 있던 없던이죠. 얘는 존재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Mn, 뭐 R이 있을 수도 없고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평균 제곱을 구할 때는 별량이 있는 점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 수식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별량 요인의 경우인데요. 별량 요인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시그마 E 제곱보다 G껏 플러스 하면 됩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A, B, C가 있으니까 반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A, B, C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EV를 쭉 구하는 과정을 한번 마스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EV를 어떻게 마스터 하느냐? 지금 현재 A, B가 모수라고 그랬습니다. C가 별량이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반복 R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똥을 먼저 동글베기 쳐요. 무조건 혼합 모형에서는 동글베기 똥을 쳐야 돼요. 똥 안 치면 똥 쌉니다. 고습 칠 때 똥 싸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C 잊어먹었다고 완전히 지금 진짜 시험 끝나서 C 하는 수가 있어요. 별량은 무조건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만수인과 하는 길입니다. 자, 별량을 쳤어요. 제일 먼저 시그마 E 제곱을 다 갖다 붙여요. 그 다음에 별량은 무지도 따지도 말고 지 것만 처리해버립니다. 얘는 뭐 지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할 거 없고요. 위에서부터 이거 별량이에요. IJK 땡 R이죠. 시그마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제곱입니다. 얘는요. C가 있으니까 이게 별량이 되버려요. 모수 곱하기 별량은 무조건 별량입니다. 플러스 땡 JK 땡 LR 시그마 B 곱하기 C의 제곱입니다. 얘도 별량이에요. C가 별량이기 때문이죠. 플러스 I 땡 K 땡 그러니까 MR 시그마 A 곱하기 C의 제곱이 되네요. 그 다음에 얘 건너뛰어야 돼요. 별량 아니죠. 얘 별량이죠. C 플러스 땡땡 K 땡 LM R 시그마 C의 제곱이에요. 자, 이제 별량이 끝났으면 똥 낀 놈만 찾아요. 모수 요인에서. 반복이 없었다면 이놈이 없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반복을 주는 바람에 똥 낀 놈이 생겼어요. AB 곱하기 C. C 붙은 놈 있죠? 그러면 이놈 거 갖고 와요. R 시그마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제곱. 이놈 들고 와서 여기다가 얘 거 붙이는 거예요. IJ 땡땡. NR 시그마 A 곱하기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분간변, B네요. B는 B에 C 낀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요. B 곱하기 C. C 낀 놈이 이거죠. LR 시그마 B 곱하기 C의 제곱입니다. 이제 B 남았어요. B 처리해야 되거든요. 땡 J 땡땡 L N R 시그마 B 제곱이죠. 자, A 할 수 있겠죠? A의 C 낀 놈 어떤 거죠? 이거죠? 예, 그러니까 MR 시그마 A 곱하기 C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요, I 땡땡땡. 그러니까 MNR 시그마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혼합 모형에서 금방 하면서 혼란스러웠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FZ를 구하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나눌 때 기본적으로 오차와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동그라미 친 별량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오차하고만 비교하면 자체적인 순변도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은 전부 오차로 나눠요. VC는 별량은 오차로 나눠요. 그러니까 F0.95에 자유도 C, 자유도 E가 되죠. 그 다음에 AC는요, 별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VA 곱하기 C도 V로 나눠요. BC는요, 별량이죠? 그러니까 V로 나눠요. ABC는요, 별량이죠? 당연히 V로 나눠요.
근데 모수는 어차피 혼합 요인들하고 나눠야 되는데요. 얘가 없다면 얘는 그냥 오차로 나누면 돼요. 이거 반복을 안 했으면. 근데 반복을 줬잖아요. 이놈이 뻐젓이 살아있죠.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이건 오차로 나누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차로 나누면 얘는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VA 곱하기 B는 V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돼버려요. C 있는 놈. 하여튼 자기가 자기 붙은 놈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F0.95에 자유도 A 곱하기 B와 자유도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돼버리는 거죠. 얘는요, B에 씻긴 놈, 얘죠? 그러니까 VB 나누기 VB 곱하기 C가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것은 F0.95에 자유도 B 곱하기 C가 됩니다. A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A에서 씻긴 놈이죠. 그러니까 이 놈이거든요. VA 나누기 VA 곱하기 C. 그러니까 F0.95에 A의 자유도로 A의 A 곱하기 C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분사분석했을 때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분사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은 별량요인이나 교호작용은 물론 얘는 좀 나중이에요. 우선 얘들부터죠. 얘들부터 일단 오차하게 하나하나 풀게 가는 거예요. 쫙 풀리게 해가지고 점점 별량요인을 줄여가서 모수요인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은 A와 B의 이온 실험이래요. 반복 있는 이온 실험과 똑같은 형태까지 팍 줄어들 때까지 다 풀링시켜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EV의 관계만 잘 알면 할 수 있는 건데요. 절대 주의할 것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안 틀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2번만 실습을 해보시면 이거는 마스터 하실 겁니다. 여태까지 학생들 가르쳐 봤는데요. 한 2번 해보면 틀리는 학생들 없어요. 제11강의 세 번째 주제는 다요인 실험의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분사분석이 끝나면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 여기서는 C가 별량인 걸 잊어먹으세요. 이제 A, B, C가 모두 모수인 경우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별량은 다 풀링해서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스타, 별자리 이거 따질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수학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시험에도 거의 나오지도 않고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자리만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 오차 분사의 크기가 얼마냐 그것만 알면 되지. 다른 건 거의 필요 없어요. 실제로는 뭐냐면 최적해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다 보면 3요인, 4요인, 5요인, 6요인 이렇게 막 갈 수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하고 나서 남는 것들이 몇 개 나오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적해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최적해를 구하는데 이제 여러 번 실험을 하다 보면 교호작용도 막 섞이고 주요인하고 같이 합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정리할 줄 모르면 최적해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유효반복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에서 외워라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이렇게 안 하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교호작용이 시험 문제는 되게 무식하게 나와요. 교호작용을 배치했다. 교호작용이 존재한다면 그러는데요. 교호작용 값이 나오는 거지 실험상 교호작용 배치하는 거 아니에요. 실험은 무조건 ABC로 실험을 했으면 ABC를 표준화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교호작용이 없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세상에 교호작용을 위해서 실험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호작용을 위해서 표준화하는 사람은 없고요. 주고 나서 나오는 결과로 가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을 잡는 거죠. A와 B와 C의 조건을 잡는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유의한 건 A, B, C하고 교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값들이 바뀔 수가 있죠. 지금 보면 A가 유의하고 B가 유의하고 C가 유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당연히 표준화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이번엔 A, B가 유의하다 그랬어요. 그럼 A, B가 하나 더 들어오네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표준화하냐? 이 자체를 표준화해 갈 때는 교호작용을 가지고 극간면도를 먼저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놈을 먼저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존재하려면 A와 B와 뮤가 있어야 됩니다. 얘가 없으면 꼼짝 말아요. 그러면 이걸 처리하면 뮤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AB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묶여지고요. 그럼 남는 게 C밖에 없어요. 이놈도 뮤 없으면 못 살아요. 뮤가 절대자죠. 뮤 없이는, 평균 없이는 못 살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을 집어넣어주면 평균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평균은 원래 한 개예요. 그러면 게임 끝났죠, 뭐. 이거 자체가 x가 i, j, 땡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x바 땡땡 k. 얘는요, 마이너스 x 바바. 이렇게 점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점추정치가 나왔으면 당연히 유효반복수를 구해야 돼요. 유효반복수는 여기서 유효반복수를 구할 수 있죠. 예, ij 땡이니까 기본적으로 반복수가 어떻게 되죠? lmn, 반복수가 n이네요. 얘는요, lm, 인하의 법칙이죠. 얘는요, 반복수가 lmn 분의 1이다. 근데 이것을 뭐 인하의 법칙으로 안 구하고 다구치법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n이는 lmn 하나 l-1 m-1 너무 많아서 빼야겠네요. n-1 l-1 m-1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겠네요. 둘 다 힘들죠? 이럴 때 양세의 법칙을 만나면 무지하게 편하다. lmn n이죠? ij lm k n 마이너스 1 끝. 다 묶으세요. 그러면은 열심히 묶고 있던 동안에 우리는 웃으면서 다음 문제를 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릴 일도 없고 가장 정확한데,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가 늦게 태어난 바람에 이걸 표준화 못 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구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 구하는 어떻게 되느냐? 신뢰 구하는 이렇게 되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거니까 이게 평균이거든요. x바 ij 땡 플러스 x바 땡땡 k 마이너스 x 바바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t 묻지도 따지지 말고 t 분포에 5창의 자유도가 들어와요. 얘가 절대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풀링했으면 풀링한 게 들어오겠죠. 루트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n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n2분의 v n이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아주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네요. A가 유의하고요. AB가 유의하고요. BC가 유의하래요. 그러니까 이래 되더라도 답은 뮤 ABC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문자 수만큼 여기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주요인을 풀링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호작용은 풀링할 수 있지만 교호작용이 만약에 어떤 거라도 존재한다면 주요인을 풀링하면 못 구해요. 주요인은 끝까지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된 거죠. 쉽게 해서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U 플러스 A 플러스 AB. 이것도 UAB예요. U 플러스 AB. 이것도 UAB예요. U 플러스 A 플러스 B. 이것도 UAB예요. U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AB. 이것도 UAB예요. 표기는 다 UAB예요. 물론 U 플러스 B 플러스 AB도 UAB죠. 다 똑같은 거예요. 표준화는 결국은 AB를 하는 거죠. 근데 효과만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자, 이제 개념 아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암기요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교호작용부터 벗겨요. AB 벗겨야 돼요. AB를 벗기려면요, A하고 B를 붙여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얘 못 벗겨요. 이번에는 BC를 해결해야 돼요. BC를 해결하려면요, B하고 C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U도 있어야 되고요. 다 해결됐죠. 자, U 하나 추가됐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추가됐거든요. U가 플러스 1이 됐어요. A, B하고 B, C는 해결했는데요. A는 해결이 됐네요. 없는 B가 2개나 들어갔어요. B가 플러스 2개나 들어갔고요. C도 하나 들어갔어요. 그 외에는 다 해결됐죠. 그러니까 지금도 줄줄이 빼줘야겠네요. U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C 하나 해결해주면 되네요. 빼기 U 더하기 C. 그러면 U하고 C를 더해서 빼주면 이놈도 해결됐고 이놈도 해결됐죠. 그럼 이번에는 B 2개가 남았어요. 하늘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B 2개를 빼줘야 되니까 뮤가 B 플러스가 5고 이것이 더블 2개를 빼줘야 되네요. 그러면 방법 없네요. 뭐. 이 뮤를 더해줘야 돼요. 식 무지하게 길죠? 자, 반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x바 ij 땡, 얘는 어떻게 되나요? x바 땡 jk, 얘는요 마이너스 x 바 땡 땡 k,
얘는요, 마이너스 2 x바 땡 j 땡. 얘는요, 플러스 2 x 바바. 이렇게 하면 식이 나왔죠. 길죠?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가 돼요. 힘들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해야 되는 거죠. 자, 유효 반복수는요. 이때는 인하의 법칙으로 하게 되면 환장하겠죠. 이게 식이 길어지니까. 결국은 이거는 양셈법이 최고겠네요. n은 lmn. 여긴 뭐가 되죠? 여긴 lm이네요. 얘는요, mn. 얘는요, 마이너스 n. 얘는요, 마이너스 2m. 얘는요, 플러스 2. 어렵지만 이렇게 공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다구치의 법칙과 인하의 법칙으로 푸는 게 있죠. 일단 다구치가 사실은 좀 제일 쉬워요. 계산상으로 볼 때. 근데 다구치는 계산은 쉬운데 수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지금 뭐 계산을 쓰면 자유도 A, U, 그 다음에 자유도 A 곱하기 B, 구조식에서 이게 구하는 거죠. 자유도 B 곱하기 C분의 lmn. 그러면 다구치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구치는 보고 푸는 거죠. 근데 인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고 푸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반복수의 땡땡법이에요. ijk n분의 1 땡jk 플러스 l분의 1 마이너스 lm 분의 1 마이너스 2mln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플러스 2lmn인데요. 잘 보세요. 이 개수들을 합하면 항상 1이 나옵니다. 뮤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다가요. 여기 객관식 같은 경우에 1을 하나씩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풀어보지도 않고 이게 오답인 정답인 줄 아는 게 1 더하기 1 빼기 1 빼기 2 더하기 2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이 나오거든요. 지금 1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뮤의 개수를 가지고 오답을 찾는 방법이에요. 빨리 찾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은 유효 반복수를 구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양셈의 법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적해 신뢰 구간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최적해는 어차피 지금 이 평균 구해놨잖아요. 너무 길죠? 어쨌든 이놈에다가 뭐 묻지도 마지도 말고 T분포죠 뭐. 그 다음에 절대 자유도, 오차의 자유도죠. 그리고 등분산, 절대 분산, 오차 분산이 나오죠. 물론 풀링이 돼 있으면 풀링된 값이 들어가고요. 풀링이 안 돼 있으면 풀링 안 된 값이 들어가요. 그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풀링에 관계없이 그 자체에 있는 값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온 건 뭐가 되겠어요? 이게 n이가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전체를 정리할 수 있겠죠.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 것은 여기 나누는 값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분산으로 보면 무조건 뭐냐 하면은 오차 분산이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변량 요인이 포함된 점추정치를 물어보고 있네요. 변량 요인의 점추정치는 집별이죠, 뭐. 그러니까 여기서 혼합 무형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변량 무형이 유의하고 살아남은 경우예요. 유의하지 않으면 왜 추정을 하겠어요? 0인데. 유의해야만 사실을 추정하는 거죠. 시험 문제도 옛날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 사실 잘못된 문제예요. 무조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유의하면 값이 있다는 얘기고 유의하지 않으면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값이 없는 거는 값을 추정할 이유가 없죠. 그냥 오차의 일부일 뿐이니까 그냥 오차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유의하다는 가정하에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BC는 무수인 경우고 일단 뭐 반복이 일단 없는 경우를 봐야겠죠. 근데 관계없어요. A의 점추정치는 집별이에요. A에서 오차를 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거 A가 뭐예요? mn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시그마 A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빼고 mn으로 나누면 되죠. I 땡땡 m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ij 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 va 곱하기 b에서 v를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ABC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이렇게 되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복이 있어야 되죠. 반복이 없으면 최종 부호작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반복을 준 경우에 해당하는 모양이요. 반복을 줬건 안 줬건 간에 무조건 집별입니다. 여기서 오차를 빼고 이건 반복을 줬을 테니까 ijk 땡이 되죠. 반복수 땡을 집어넣으면 r로 나눈다. 이렇게 오차 분산의 점추정 문제는 무조건 자기 거에서 오차 분산만 빼주고 그 다음에 땡땡법을 나누면 되는 건데요. 이 문제는
최소한 시험에 한두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공식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 외워놓으시면 무조건 후회해요. 기업활동에서 품질은 생존의 핵심 하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와 실험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올바른 표준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홍봉 파이팅!